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최 씨 가족이 반려견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,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되면서 개에 물리는 사고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데요.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 분, 네,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가수 슈퍼주니어죠.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인데 이웃의 다리를 물어서 결국은 며칠 뒤에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죠. 네, 뭐 그렇습니다. 그 사실 그 80년 가까이 된 그 한식당의 그 대표 또 예.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사실 이번 사건 연루됐다고 하는 이 점은 우리가 1000만 명 이상의 그 반려견 시대가 왔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티캣이라고 하는 애완견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, 이것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반려견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예.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애완견 같은 경우에도 외출할 때는 그 의무적으로 목줄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알려진 CCTV 등의 그 동영상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바로 그 들어와서 물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 그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그 주인으로서의 관리 의무가 상당히 그 소홀했던 것은 이제 아니냐. 뭐 그런 그 측면에서 예. 반려견 1000만 시대에 우리의 그 법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 사각지대와 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이와 같은 거 아니한테도 뭐 예. 이런 상당히 문제가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화면상으로 보면 프렌치 불독인 네. 이 반려견이 뭐 상당히 몸집이 작아 보이는데요. 네. 하지만 원래는 황소와도 싸우던 투견이었다고요. 그렇죠. 지금 그렇죠. 저게 이제 개량이 된 종류죠. 개량이 됐는데요. 예. 주로 이제 애완용으로 개량이 돼서 예. 소형화됐고 예. 성격이 좀 온순하게 개량이 된 건 맞습니다. 원래 예. 불독이 지난 세기, 지지난 세기군요. 19세기에 영국에서 유행을 불다가 예. 프랑스로 건너갔어요. 프랑스 사람들이 또 예쁜 동물을 좋아해서 퍼그종하고 교배를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소형화시키고 온순화해서 집안에서 키우기 좋은 동물을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예. 또 유전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이 불독은 원래 황소와 싸우던 투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. 국내에 이제 맹경 규정이 있습니다만 예. 핏불 테리어를 포함해서 지금 이 프렌치 불독도 그렇게 아주 온순하고 착한 종은 아닐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개들은 다 사람을 물 수 있다. 이걸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아닌 게 아니라 최시원 씨 가족들이 네. 프렌치 불독이 이렇게 소형화되고 또 온순화됐지만 맹견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저희들이 뭐 준비한 화면이 좀 있는데요. 내용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최시원 씨 가족의 SNS인데요. 개의 시점에서 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을 물기 때문에 주 1회 1시간씩 교육받아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최시원 씨가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인데 지금 사진상으로 봐도 목줄은 보이지가 않죠. 그렇죠. 예. 또 한 번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지난 2015년에 슈퍼주니어의 같은 팀 멤버인 이특 씨가 최시원 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물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. 이 얘기는 지금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이 평소에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좀 많이 부주의하지 않았는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? 그렇죠. 어떻게 본다면 저것이 이제 그 과실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죠. 예. 벌써 그 2년 전부터도 무는 행위가 있었다. 그래서 그 동료 아이돌 멤버가 저와 같이 이제 SNS에 저 글을 남겼단 말이죠. 그러면 저 그 개 자체는 사람을 한번 제압했다라고 하는 승리감이 있기 때문에 예. 계속적인 이제 무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문가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와 같은 것이 만약에 미국에서 그 발생했다고 한다면 바로 저 개를 그 압류함이 그 원칙입니다. 예. 사람 한번 물었던 그 개는 또 뭐 심지어 그 저것이 직접적인 사망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. 안락사를 함이 이제 그 원칙인 것이죠. 예. 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권유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이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상당히 해태했다, 게을리했다. 예. 그러면 과실치사, 과실치상이 아니고
중과실치사의 혐의가 되는 것이죠. 예.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중과실치사의 그 혐의가 상당 부분 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중에서 민사적 소송은 변론을 하더라도 왜 그 지금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아직 뭐 입건이 안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의아스러운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예. 저것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적 형벌권이 가할 수 있는 사항인데 말이죠. 지금 선진 외국과 비교해 봐도요, 맹령 네. 관리와 또 반려견 관리가 좀 우리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들이 있는데요. 네.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네.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. 먼저 최시원 씨 반려견의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요, 또 도덕적 논란까지 네, 네. 제기가 되고 있더군요.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최시원 씨 가족이 SNS에 반려견의 생일 파티를 한 글을 그렇습니다. 올렸더군요. 이게 누리꾼들이나 국민들 차원에서는 예. 대중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, 질타가 쏟아지게 된 배경이에요. 예. 처음에는 사람이 개에게 물려 죽었다. 큰 사고죠. 예. 근데 사망자가 한일관의 사장이다. 여기 놀랐고요. 예. 세 번째는 견주가 최시원 씨 가족이다. 여기 예. 놀랐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이, 자, 9월 30일에 개가 사람을 물었습니다. 예. 병원 치료를 받았죠.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론 위독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흘 후인 10월 3일 날 이 SNS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 사람을 물었던 프렌치 불독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되자 대중들은 이 무책임해도 너무 무책임하다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개의 주인들은 이 프렌치 불독이 이름이 벅시인데요. 이 벅시가 사람을 무는 습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. 예. 오늘 오전 보도를 보시면은 이 아까 이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목 외에도 이특 씨라든가 혹은 뭐 이제 물렸었다는 여러 가지 본인들의 SNS 외에도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경비원을 문 적도 있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다.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본인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개의 좀 공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방임을 했는데 예. 사람을 문지 사흘 후에도 생일 파티를 해주고 이 개의 생일 파티입니다. 예. 그로부터 사흘 후에 피해자는 사망을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너무 안일했던 것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주 가족들의 책임이 분명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최시원 씨 아버지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. 사과문도 역시 논란이 좀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. 네. 내용 한번 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문의 요지를 보면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반려견이 나가서 사람을 물었다. 엿새 뒤에 폐혈증으로 사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 과정의 문제나 또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지금은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라 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. 문제가 되는 게 개에게 물린 것보다 치료 과정의 문제를 좀 문제 삼는 좀 변명 같은 이야기,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대중들에게 좀 이렇게 분노를 야기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그 사과를 분명히 한 것은 이제 맞긴 한데 정말 그 진정한 사과이냐에 있어서 그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, 예, 그 사망의 원인 자체가 폐혈병인데 그 폐혈병 자체가 개 물음 행위로 정말 일한 것이냐, 아니면 혹시 진료 과정에서 치료 과정의 오류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, 이런 어쨌든 그 방어적인 그 이야기를 한 것, 그리고 혹시 다른 병균이 침입을 해서 한 2차 감염의 이유도 있지 않는 것이냐, 바꿔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과 관련된 것을 미리 마음에 두고서 이것에 있어서 사전 법적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냐, 이런 측면에 좀 비난이 있긴 합니다. 물론 지금 그 피해자 가족의 그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을 뭐 제기할 생각은 없다,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진정한 사과에 그치기보다는 자신의 그 변명과 법적 방어에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니냐, 이런 비난이 상당 부분 있어요. 그래서 예.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. 사실은 뭐 민사상의 책임과 네. 형사상의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도상의 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할 때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. 네. 사실은 뭐 개에 물리는 사고가 뭐 비단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죠. 맞습니다.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한 살배기 아이가 물려서 숨지는 참 끔찍한 사고까지 있지 바로 않습니까? 얼마 전에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요. 예. 이것은 같은 주인이 키우던 개가 주인의 아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었어요. 예. 이게 한 살배기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외출하려고 나오는 순간
진돗견이 달려들었는데 예. 이 진돗개가 그 집에서 키우던 것이고 한 높이가 60cm 정도의 펜스, 보통 이제 개 키우시는 분들은 집안에 펜스를 쳐두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 안에 가둬놨지만 이 개는 그 정도 높이는 훌쩍 뛰어넘기에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 진돗개가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아이의 아빠가 이미 7년간 키워오던 개고요. 결혼 전부터. 결혼한 이후에도 가족처럼 함께 살았던 이 개인데 어쩌다가 이 주인집의 아이를 이렇게 물게 되었는지 예. 이건 정말 뭐 개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. 그보다 또 얼마 전에는 풍산개를 혼자 키우던 독거하던 60대 여성 예. 할머니가 또 본인의 개에게 물려 사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. 이런 일이 이제는 아주 희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빈벌이 발생하는 경우가 됐습니다. 네, 사실 뭐 지금 두 분 모두 다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반려견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, 특히 맹견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.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맹견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록이 그렇죠. 돼 있더군요.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내에 맹견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종류의 맹견이 있는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? 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관리법에는 크게 그 6가지로 명명을 해놓긴 해놨습니다. 예.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자료 화면 나오지만 그 도사견, 그다음에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,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,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, 로트와일러 플러스 기타 공격을 해서 상해를 입힐 만한 우려가 있는 맹견 이렇게 예. 지금 그 해놓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그 관리 의무를 해야 될지 또 예를 들면 다중에 모이는 곳에서 접근을 막아야 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최근에 그 맹견 관리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도 새로운 그 입법이 사실 발의되긴 그 했습니다. 교육 의무를 그 강화한다든가 또 양형 자체를 상당히 그 높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의 지금 법의 마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그 경험칙상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반려견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이 상당히 좀 지체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에 관한 댓글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쨌든 예. 간에 지금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 그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좀 더 그 외국처럼 촘촘한 그 입법적 규정이 꼭 필요한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, 사실 현행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네. 하도록 하고 있고요. 또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까지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실 길거리나 공원을 걷다 보면 뭐 그렇게 하는 분들 잘 안 보이죠. 거의 안 보이죠. 예. 거의 안 보이고 예. 그래도 이제 조금은 패티켓을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목줄 정도는 하고 나오시는데 예. 목줄도 상당히 느슨하게 길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예. 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또 장치들이 있거든요. 그런 예. 경우에는 이 개에 대한 불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제가 어렵습니다. 지금 이제 우리가 입마개하고 목줄한다 이 정도인데 그런 맹견의 경우에는 그렇다. 아까 5가지 종을 이 교수님이 말씀 주셨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 불독 안 들어가 있잖아요. 예. 아까 이 한 살배기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진돗견 우리나라 명견이지만 안 들어 있잖아요. 예. 풍산개 안 들어 있습니다. 예. 여기에 뭐 셰퍼트라든가 도베르만이라든가 또 외국산 아주 사나운 개들이 꽤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런 개들은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예. 그럼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스피치에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예. 스피치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키우던 종이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은 예. 어떤 개든지 물고자 하는 본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이 상황이 다 다를 뿐이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목줄과 입마개로만 이게 제어가 된다. 거기다가 이 2가지를 안 하면 엄한 처벌에 처하는 것도 아니에요. 예.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5만 예. 원에서 50만 원.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 불상사가 벌어져도 그럼 몇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은 면피될 수 있다, 면책될 수 있다.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개물음 사고에는 개물림 사고에는 이 견주가 징역 14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좀 외국의 사례도 좀 준비한 화면들이 있는데요. 네. 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. 지금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영국에는 위험한 개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.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맹견을 사육할 수가 있고요. 그렇죠. 또 보험 가입이나 중성화 수술, 마이크로칩 삽입 등이 의무화돼 있습니다.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게 견주에게 징역
14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돼 있더군요. 그렇죠. 뭐 저 예.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그 대비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우리 같은 경우 뭐 거의 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예. 대부분이라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벌금으로 끝날 확률이 상당 부분 크게 있는데요. 어쩌면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. 맹견을 정확하게 19종으로 규정을 했고 또 아주 더 공격성이 있는 그와 같은 피플 테리어 같은 것은 아예 소유까지 이제 그 금지를 해놓고 있다. 바꿔 얘기하면 예. 이제 맹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야말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식견이 있고 또 관리가 잘 된 이와 같은 견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외국법의 그 특징인 것이죠. 예. 반면 우리 상당히 부분 예. 한계 있는 상태입니다. 그 영국이나 독일 등 그 선진 외국들은 이렇게 그 맹견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네. 있고요. 또 그로 인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주에 대한 그 책임도 엄격하게 물고 그렇습니다. 있는데 최시원 씨처럼 개에 물려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칠 경우 우리 국내는 대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?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줄을 안 했다,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. 예. 이것도 밖에 외출할 경우입니다. 자신의 집안에서 뭐 개를 방임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공공장소를 거쳐서 외출을 하는 경우에 목줄, 입마개 정도 안 하면 과태료 예. 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아주 미미하게 이제 처리가 되고요. 그리고 이 지금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겠다. 이런 경우는 견주가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, 과실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든가 그리고 이 개가 남을 공격할지 몰랐다라고 이 견주가 면피를 하게 되면은 예.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형 이상의 어떤 형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. 다만 이 민사적인 보상 배상에 이제 이르는 그 금전적인 피해는 이제 서로 감수해야 되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지금 2011년에 개물림이 약 245건이 신고가 됐는데 예. 지금 지난해에 1000건 넘었고요. 예. 올해는 지금 이미 이제 10월인데도 1000건이 넘은 상태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약 5, 6년 동안 4배 이상 개물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것을 똑같은 법으로 이렇게 경하게 처벌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예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놀란 국민들이 예. 청와대의 청원 결국은 법률을 강화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경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, 대책이 필요해 예, 보입니다. 저희가 최시원 씨 반려견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이런 지금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맹견 관리, 특히 반려견 관리의 제도상의 허점과 맹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좀 그 발빠르게 나서주기를 그렇습니다. 바랍니다.